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나중에 크면 민수 오빠한테 시집 갈 거야 라고 떠들고 다녔대요. 물론 사춘기 때는 서로 어색해져서 좀 멀어졌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가까워졌죠. 저희가 대학생일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부모님들 몰래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다 보니까 들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친구 사이긴 했지만 원래부터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티격태격하곤 했죠. 저희가 연애한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두 분은 야, 이러다가 우리 정말 사돈 되겠네? 하면서 농담을 하셨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투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뭔가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때마다 엄마는 불편해하셨죠. 민수 오빠와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엄마와 시어머니가 자주 다퉈서 이러다가 결혼 엎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모든 비용 반반하자고 하셨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 이것저것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저와 민수 오빠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결국 무사히 결혼은 했지만 엄마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백숙집을 운영하세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빠와 함께 운영하시는데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오실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금슬이 좋으세요. 동네에서도 인꼬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거든요. 아빠는 정말 가정적이시고 엄마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세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좀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아마 시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부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가부장적인 분이거든요. 저희는 결혼 후에 동네에서 신혼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와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편하기도 했고 성격도 잘 맞았거든요. 평범하지만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직접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경아, 지은이는 어쩜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결혼했으면 시어미한테 전화도 하고 살갑게 굴고 그래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명절 때도 그냥 왔다가 가고.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는 애들 바쁘잖아. 이해해줘. 라고 넘어가셨는데 시어머님이 계속 그러니까 엄마도 점점 기분 나빠하셨어요. 원래도 저희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이 엄마 가게에 와서도 뻔뻔하게 이것저것 가져가서 엄마는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엄마가 가게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셨는데 때마다 와서 돈은 나중에 준다면서 뻔뻔하게 김치를 한 통씩 들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복날이 되면 더 심했어요. 어김없이 오셔서 삼계탕이나 백숙을 포장해 가시는 거예요. 미경아, 복날인데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거 좀 싸줘. 나중에 계산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가져가시는데 역시 돈을 주신 적은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 사이니까 그냥 넘어가셨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속으로는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미경아, 나 돈 좀 빌려줘. 미용실 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필요해.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야? 자식도 나눠 가진 사이에 이럴 때 도와줘야지.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오시더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횟수가 잦아졌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엄마 가게에 오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미경아, 정말 급해. 다른 데서는 돈 빌리기가 힘들어. 너만 믿고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저도 난처했어요. 민수 오빠한테 얘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괜히 시댁과 친정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 가게에 오셔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친구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단골 손님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다니. 저는 그제야 민수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빠도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님이 또 엄마 가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경아, 돈 진짜 안 빌려줄 거야? 그래봐야 너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 네 딸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친구 딸이니까 그동안 봐줬지. 어디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시켜줘? 엄마는 그때 정말 화가 나셨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엄마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죠. 시어머님이 평소에 저 흉보는 것도, 가게에서 공짜로 이것저것 가져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저를 볼모로 협박까지 하는 것도,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민수 오빠는 퇴근 후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은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감 시간이라 간판이 꺼져 있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지? 오빠와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가게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님 얼굴에 닭뼈를 던지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야, 내가 네 호구냐?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시어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왜 맨날 내 딸 가지고 난리야? 네가 뭔데? 내 딸 이혼을 입에 올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김치 달라, 백숙 달라, 돈도 안 내고 맨날 공짜로 가져간 게 몇 년이야? 이제는 내 딸 볼모로 협박까지 해?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 엄마는 정말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폭발하신 거였어요. 돈이 그렇게 급하면 네 남편한테 말하든지 네 아들한테 말하든지 해. 왜 나한테 와서 내 딸을 볼모로 협박을 해? 민수 오빠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우리는 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우리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향해 다시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뭔데 내 딸 이혼을 시킨다 만다야. 어디서 그런 걸로 협박이야. 민수 오빠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을 향해 정말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야, 넌 빠져라. 우리 둘 문제야. 아니요, 저도 다 들었어요. 엄마가 장모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지은이 저랑 이혼시킨다는 얘기까지 하셨다고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 자식 팔아서 그러고 싶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아버지나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장모님을 괴롭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무 급한데?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급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장모님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민수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엄마께 고개를 숙이셨어요. 얘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어. 하지만 엄마는 쉽게 풀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장사하는데 와서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 내고 내 딸 이혼을 시키네 만회하고. 그래도 우리가 친구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엄마는 계속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 오빠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했어요. 다음날 민수 오빠는 시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되시고는 정말 화를 많이 내셨대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오랫동안 시어머님을 혼내셨다고 해요. 결국 그 3천만 원은 시아버지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엄마께 정식으로 사과하러 오셨죠. 엄마도 오랜 친구 사이이니까 결국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게 됐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시어머님은 이제 좀 조심스러워 하세요. 엄마 앞에서 제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날 일이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가게에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오빠가 중간에서 정말 잘해줬어요. 덕분에 지금은 다들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님도 많이 반성하신 것 같고 민수 오빠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준다고 약속했어요. 시아버지도 앞으로는 집안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하셨고요.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제 남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했거든요. 엄마도 지금은 많이 풀리셨어요. 가끔 그 일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많이 달라졌더라. 요즘은 그래도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면서 웃으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사돈관계니까 적당히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고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요. 민수 오빠와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양쪽 부모님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함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나 민수 오빠한테 먼저 상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오빠는 여전히 저와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민수 오빠와 먼저 상의하고 필요하면 양쪽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저희처럼 부모님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 오빠와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양쪽 부모님들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조심해 주셔서 엄마도 예전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가끔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릴 때 그날 일이 생각나요. 엄마가 닭뼈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소리치시던 모습.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됐으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